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부의 선임연구원 박승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박경호 전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동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조다움입니다. 경영기획부 시설안전팀에서 실내공기질 분야를 담당한 김송희 연구원입니다. 경영기획부 시설안전팀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한 강표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에서 채용 담당을 하고 있는 신입사원 박창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경영기획부 회계 담당 한 신입사원 배시현입니다. 환경공학과 전공자로서 환경적 공공기관을 찾다가 전공 유일한 환경산업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을 찾게 되어 필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추진 중인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이 흥미로워서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로망은 평범하지만 사원증을 걸고 다니고 명함을 주고받는 게 로망이었어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만 하다가 취업하고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았을 때 감동적이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잊혀지고 진흥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소속감도 생기고 기분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저는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해와서 큰 로망은 없었긴 했지만 전에 다녔던 기업들은 연차나 병가 같은 거를 사용하기가 많이 쉽지 않았는데 진흥원은 개인의 생활을 많이 존중을 해주셔서 이런 점들이 저는 많이 좋았습니다. 면접 날짜 나오자마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스터디를 하면서 인성, 직무 면접 등을 미리 경험해보고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영 실적이라든지 경영 평가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을 때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청에서 하는 공공기관 업무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너무 막 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무섭게 생각을 하지 말고 편하게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전에 준비를 크게 3가지로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서류 제출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라고 제출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회계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이 진행이 될지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이제 팀장님이랑 외부에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원장님이 또 도청에서 업무 보고 하는 걸 보면서 저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더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고, 네, 저는 그렇게 크게 3가지를 노력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일 모두 검은 정장을 입었었는데 저만 갈색 계열 정장을 입어가지고 그 점이 가장 좀 민망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진흥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진흥원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이제 배우고 느끼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정말 매우 떨리고 당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이제 기간제 채용이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지원자분들께서 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지원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경험을 미리 쌓으셔도 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면접 대기실에서도 계속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마침 다른 면접 대기자분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대화를 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그분도 저와 함께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면접 대기실 들어갈 때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왔던 대략 한 20장 정도 되는 면접 예상 질문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한 2주 정도 전부터 달달달 이렇게 외우면서 갔었는데도
실제로 이제 그 자리에 오신 여러 면접자분들께서도 다 저하고 똑같이 채용 시험도 받고 면접 준비도 똑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라 더욱더 긴장이 좀 많이 됐고, 실제로 면접을 들어갔을 때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10% 정도밖에 제 자신은 말을 못한 그런 좀 경험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다들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주변에서 막 심호흡도 많이 하시고 계속해서 면접 준비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면접 대본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 심호흡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상관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최대한 원내의 절차를 확인한 이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업무 분담을 했을 때 동료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제 답변은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연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퇴근하기 10분 전 부장님이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추가 수당에 대한 그런 제도가 없다, 그래서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챙겨줄 수 없다, 그럴 때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뭐 특이하다, 뭐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면접관이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기억에 남는데, 급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업무를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너무 표준적인 답변이다, MZ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던 게 기억나는데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진 답은 없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때 당시 진흥원에서 진행 중이었던 산업단지 폐열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진흥원에 입사를 하게 돼서 그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접 질문이 인상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면접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큰 것이 저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작은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렇게 답변하게 되어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를 면접관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Z세대가 조금 더 도전의식이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기성세대는 이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그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면접관님께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자가 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양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셨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과거 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고 공직자로서 이제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느껴서 청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출근 당시에 경영기획부 팀장님께서 저희 사업을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또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신입 사원의 자세로서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겠다, 또 어떻게 내가 앞으로 회사가 성장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맞춰서 함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네일로 프로젝트라는 인턴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정규직 채용이 되기 전까지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언젠가는 진흥원의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이번에 이제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 진흥원에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쌓고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제 자신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채용은 100% 블라인드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흥원에 지원한 동기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 채용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나뉘는데, 필기시험 공부하실 일반 상식하고 전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 준비할 때 이게 상식이 아닌 상식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려고 3개 정도 문제집을 봤고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또 환경공학으로 전공을 봐야 했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집 한 2개 정도를 보고 이제 시험에 임했고, 시험을 봤을 때
느낌으로는 책에 잘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도청에서 채용공고나 공공기관에서 보면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잘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일단 길을 정했으면 선택을 했으면 뒤는 돌아보지 말고 그 길로 쭉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를 잘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은 전남도청에 있는 채용공고 사이트를 확인을 잘 하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뒤돌아보지 말고 쭉 가셨으면 합니다. 진흥원에 합격하고 나서 저희 주변에 취준을 하는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면접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또는 이제 면접 당일에 가졌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자신을 최대한 보여주자라는 게 저의 면접 당시의 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면접관들도 조금 더 솔직한 저의 모습을 보고 좋게 생각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경영기획팀장 양용환입니다. 면접에 대한 꿀팁과 취준생분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면접에 있어서 꿀팁은 17년 하반기부터 저희 같은 공공기관들은 대통령 지시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최대한 직무 위주로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 내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나 근무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격증명이라든지 내가 졸업한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최대한 직무 중심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이 되겠습니다. 꿀팁으로는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회사나 또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정관하고 규정을 반드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포괄적인 정보들은 그 규정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규정집을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취준생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22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전라남도 수련기관들의 통합채용에서는 일반 상식과 필수 전공 이렇게 두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요. 하반기부터는 NCS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상식과 본인이 직무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 과목,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내가 채용을 준비하겠다 하신 분들은 NCS를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취업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뉴스 보니까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좋은 것도 많고, 그리고 본인 스펙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대우받고 이럴 때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높은 곳만 찾지 마시고 조금 눈을 낮춰서 찾아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힘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취업이 점점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취준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끝없는 터널이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고 여러분들의 취준 생활도 끝이 있을 거니까 멘탈 딱 잡으시고 묵묵히 끝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성장한 게 맞는 건지라는 의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매번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먼저 합격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또 거기 안에서 오는 자괴감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합격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합격하실 겁니다. 파이팅!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들죠. 서류 전형, 필기시험, PT 면접, 임원 면접, 그런 과정들도 너무 많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으니까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준생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기업의 폭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한정적인 기업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많이 지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서 도전해보고 하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파이팅! 파이팅! 진흥원 화이팅! 환경산업진흥원 화이팅!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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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화이팅! 응시자 여러분도 화이팅!